네, 그동안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바이오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딴 악재의 바이오 업종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죠. 그 영향으로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지형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HLB 정말 지형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올초랑 비교를 했을 때 바이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초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가 6개였는데 지금은 4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2개가 줄어든 게 아니라 3개가 빠지고 새로 그러네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라젠 HLB, 코오롱 티슈진이 빠지고 휴젤이 새로 들어온 거죠. 포스코 캠텍도 5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렸고요. 결국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4개가 바뀐 거 교체가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바이오 쪽이 가장 이제 그 입단 임상 실패 때문에 데미지가 가장 컸다라고 그러고 말씀드린 휴젤을 비롯해서 KMW, SK 머터리얼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일부 바이오주 수급을 보게 되면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이오주가 지금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일부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얘기하면 조금 아픔이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7월 달까지 공매도 잔고가 신라젠이 무려 1,100만 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번 8월 6일이었죠. 하한가를 맞는 하한가를 8월 6일 날 하한가를 3번째 맞는 날부터 지난 화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220만 주 정도의 대차 거래가 감소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차 거래가 대규모 감소된 것은 일부 외국인들 쇼커버링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이것이 지수에 대한 주가의 바닥을 찍었다고 추세 전환은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임상, 삼상 권고 소식, 중단 권고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부 바이오주는 오히려 임상, 삼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9월 넷째 주죠. 넷째 주에 헬릭스미스, 예전에 이제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름을 네. 바꿨죠. 헬릭스미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 이거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메지온이 선천성 심질환 치료제 유데나필 미국 임상 결과 발표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헬릭스미스가 또다시 실패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K바이오는 거품이었다라고 완전히 도장을 꽝 찍는 그런 격이 될 겁니다. 그런 인식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한다. 성공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좀 지금 누적된 게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이제는 바닥 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등,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확산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 투자자들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라고 보유하면 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중립인데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보유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일부 종목 얘기한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라서 하방 경제 좀 그리고 시작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손절은 늦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종목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많게는 3분의 1까지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전의 꿈, 즉 2018년 1월 달에 그렇게 급등하는 가격까지는 올라가기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등을 기다려서 거기서 또 종목들마다 조금씩 컷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성우 대표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중립이었죠. 이게 중립. 사실은 올라가면은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 팔기보다는 예. 지금도 비중이 높으면 좀 팔아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라는 게 회사마다 다 이제 너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업종 전체로 본다면은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은 바이오 주식의 비중이 50%가 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비중 전체
계좌에서 30% 이내로 줄이시는 게 그나마 지금은 좀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되고 워낙 또 80% 90% 정도 되시는 분 높은 분들은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일단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팔 필요는 없거든요. 네.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나가다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30%라든가 절반에 이르면은 그때부터는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할 때 그때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들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책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수산물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수산물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반사이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검역이나 방사능 관련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출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산물 관련주들의 반사 이익이 형성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급등세를 보여준 수산주 앞으로 강세를 이어갈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을 주셨는데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본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3점을 드린 이유는 너무 많이 한 번에 올랐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CJ 시푸드나 동원수산, 사조 오양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4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 자리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이 왔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새로운 가격이 나오겠지만 지금 저점 부근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식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에 의한 완벽한 테마주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가변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기대감 위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산주들 아직 상승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4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점도 낮아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이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호영 대표가 예상하는 다음 타겟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너무 이제 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애국주라고 하죠. 이제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들이 최근에는 가장 강세를 보였고 먼저 강세를 보였던 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벤처부가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화평법이라고 그러죠.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그리고 화관법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규제 완화 방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고요. 지금도 강세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 소재 산업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쪽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로 본다면 의류 관련주 이월드 같은 종목들은 불매운동 관련주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KMW입니다.
이 KMW는 5G 관련주, 또 폭락장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총 순위 상승세 역시 놀랍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5위권 내로 또 진입을 했죠. 네, 시가총액 5위가 되면서 이제 탑5 종목이 됐는데요.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매출액이 2,123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15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555억으로 흑자 전환에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였던 400억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 매출액이 1, 4분기 대비해서 220%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요. 1,322억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이 확대 지속이 되면서 노키아의 국내 통신 장비 점유율이 늘어난 결과를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MW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줄까요?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3점을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3점을 드린 이유는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종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작년에 필라코리아가 외형 성장, M&A를 통한 외형 성장을 이루면서 추세 상승을 1년 내내 지속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KMW가 비슷한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정이라 할 만한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달리고 있는데요. 거의 특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지금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반기 5G 기지국 설치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관련된 투자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무엇보다 수급이 이런 고가권에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메이저 수급이 갈 곳이 없습니다.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KMW 몰리면서 새로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5G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남은 하반기 주가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매매팁이나 최선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역시 최선호주는 대장주를 꼽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W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적이 더더욱 증가를 할 겁니다. 실적도 더더욱 좋아질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고가권에서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특징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조정 구간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봉을 보면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주봉을 보시면서 추세 하단부까지 좀 주봉을 보면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헬릭스미스가 급락 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네, 헬릭스미스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임상 3상 성패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대중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VM20이라는 이 치료제인데요. 얼마 전 명칭을 엔젠시스로 확정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팩사백과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쇼크를 받으면서 많이 침체돼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섹터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의 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반등을 모색하는 헬릭스미스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별점 3점을 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3점을 드렸다기보다는 바이오주주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상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점을 드렸는데요. 일단 헬릭스미스는 긍정적인 부분이 지난해 5월에 FDA에서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RMAT라고 부르는데요. 2016년 12월에 FDA에서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이 심사 기간을 빠르게 단축하고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좀 더 FDA 승인을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대주주가 500억 정도를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여를 지금 이 시점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주가를 완전히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임상 발표가 되는 9월 23일에서 27일 정도까지는 얼마간의 상승,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나 남았으니까요.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상승 흐름을 좀 더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도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우영 대표의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견해도 좀 듣고 싶네요. 앞서서 이성호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워낙에 섹터가 크고 광범위하고 또 기업별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오주들은 임상이라는 결과 하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은 확정적이지 않고 불안 요소가 많죠. 근데 이 기대감이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이오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떤 기대감을 형성시키면서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그동안 결과로 나왔죠. 많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집중적인 매수는 좀 위험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최대한 좀 스몰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타가 떴습니다. 필살기의 새 얼굴, 이동호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의 이동호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확인된 악재는 기회입니다. 국내 시장은 지난주 변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12% 이상의 변동폭을 보였고요. 참 신기한 것은 작년 10월 말과 올해 8월 초 공통점이 모두 악재 확인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미국이 당시 큰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결국 추가 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고 올해 8월 초에는 시장 급락과 함께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과 후가 나뉘면서 저점 확인을 했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와 호재가 모두 확정을 짓는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고 그 전까지의 불확실성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기해서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새로운 악재와 호재는 없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들이 안정화를 보일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다시 단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핵인싸가 되자입니다. 시장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압축된 곳으로 시세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시세가 몰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지만 수익을 내기가 쉬워진다는 뜻이겠죠.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에 일본 관련 수혜주들이 다방면으로 순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XINC, 경인양행, 모나리자, 모나미, 그리고 그래핀과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애국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매매 팁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달리는 말의 타라입니다.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보다 강세이거나 또는 개별 기업 악재를 제외하고 시장보다 훨씬 약세를 보인 양극단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실적과 수급 동반으로 시장보다 훨씬 강한 형태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더욱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빠른 상승세와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 형태를 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는 형태로 시장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이 다음 주 주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 이동호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친절한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늦은 시장이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이른 시장입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